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몰라서 꽤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어느 날은 이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저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날은 이 일도 하기 싫고 저 일도 하기 싫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그 일을 찾게 되면 정말 기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하는 일마다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은 분들에게는 그 찾는 방법을, 이미 찾으신 분들은 공감 가는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김상현 에세이. 필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출판사의 대표가 이 책 저자인 김상현 대표입니다. 읽어볼게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이 독백은 사실 거대한 질문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일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견디는지에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난한 과정을 4개의 단어로 요약하곤 합니다. 제 삶을 통과하며 얻어낸 일종의 체감 공식입니다. 경험, 좋아함, 몰입, 사랑. 경험. 처음부터 이 모든 단계를 꿰뚫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언제나 첫 번째 단계, 경험이라는 낯선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 그건 경험이 부족해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무엇에 웃고 무엇에 눈물 흘리는 사람인지 알려면 일단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는 노래방에 미쳐 공부는 뒷전으로 미뤘고 대학에 가서는 남들이 하니까 덩달아 취업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세상이 정해준 트랙 위를 불안하게 달리는 선수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것은 잉여들의 히치하이킹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나는 뭘 좋아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에 사람 소리 하나 라는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려 했지만 정작 고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고민을 만들고 답하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세상을 향한 첫 실험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도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저녁만 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무가 끝나면 밤새도록 혼자 글을 썼고 이런저런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당시엔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진짜 확신이 아니라 방향 잃은 순수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부딪혀봐야 했습니다. 제가 정말 글쓰기를 좋아하는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견딜 수 있는지 경험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좋아함의 출입구는 늘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경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아함. 경험은 그렇게 불쑥 예고 없이 좋아함의 감정을 싹 틔웁니다. 일단 좋아하게 되면 그 일은 돈이나 명예 같은 대가 없이도 계속 하게 됩니다. 공모전에서 수십 번 떨어지고 70곳이 넘는 출판사에서 원고를 거절당했을 때도 저는 글을 썼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던 시절 비난과 조롱을 들어가며
휴대폰 케이스에 짧은 글귀를 새겨 팔면서도 계속했습니다. 글이 좋아서 써야 해서 어떻게든 글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이 돈이 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고 웃거나 울거나 고맙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좋아하는 일 자체를 즐기는 순수한 기쁨. 이것이야말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성과 없이도 기꺼이 반복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좋아함의 본질입니다. 몰입.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증발하는 기묘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몰입의 경지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서도 글을 썼고 카페를 열겠다며 도면을 수십 번 그렸다 지우기를 반복했으며 책 한 권을 기획하고 만들기 위해 팀원들과 매일 밤을 새웠습니다. 그때는 하루 3끼는 무엇인지, 점심시간 1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런 최적의 경험을 플로우라고 명명했습니다. 몰입의 시간이 겹겹이 쌓이자 신기하게도 제 일에는 저만의 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이건 딱 김상현 느낌이네 라고 말해주었는데 이 말은 흩어져 있던 저의 작업과 말과 브랜드를 하나로 깨워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몰입은 제 안의 가능성을 끌어모아 세상에 없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평범함과 탁월함을 가르는 경계가 되고 몰입이 중첩될수록 남들과 자신을 가르는 명확한 지점이 됩니다. 사랑, 경험, 좋아함, 몰입까지의 흐름은 꽤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 단계인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그 일로 돈을 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즉, 돈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 삶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사랑은 마냥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쁨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끌어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죽도록 하기 싫을 때도 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버텨야 하며 증오가 치밀어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숭고하고도 지긋지긋한 책임을 다하려면 결국 그 일이 저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제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게 좋아했던 일도 차가운 현실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만약 당신이 몰입할 만큼 좋아하는 일이 돈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사랑의 단계로 끌고 가려 애쓰다가는 그 소중한 감정마저 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히 아름다운 취미로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 삶을 책임지는 업이 아니라 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곁으로 두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직업으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멋진 격가지로 남겨둘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문을 열고 좋아함으로 불을 붙이고 몰입으로 결을 만들고 사랑으로 생활을 책임지는 일. 이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저의 업으로 만들어 온 여정입니다. 지금도 저는 늘 자문합니다. 이건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감정일까? 어떤 일은 사랑했다가 다시 좋아함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어떤 일은 여전히 경험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네 단계를 오가며 저는 제 일을
그리고 제 삶을 점점 더 저의 것으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결국 계속되는 실천과 감정의 진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흔들려도 저는 오늘 한 줄 더 쓰고 커피 한 잔을 더 내리고 한 번 더 글을 다듬습니다. 그 평범하고 위대한 반복이 결국 우리의 업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을 찾기까지 한번 돌아봤는데요. 오늘 책 이야기와 거의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제가 해봤던 그 많은 일들이 다 조금씩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의 일부분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것만 하기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획이라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던 기획은 뭔가 틀에 박혀 있는 듯한 심사위원이 있고 그 심사위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그러한 기획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도 온전하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때부터 그 일이 하기 싫더라고요. 그때 회사를 나왔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게 됐고 유튜브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해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시청자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바뀌었지만 회사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기획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튜브로 영상을 만드는 일에 몰입하게 되었죠.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6년이 지났어요. 책에서는 마지막 단계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뭔가 탁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여기서는 돈을 번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같은 말로 책임이라는 단어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되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화가 나게 해도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품어줄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책임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사랑해야 해 라고 해서 사랑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사랑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사랑 전 단계인 몰입을 하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몰입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랑은 하게 되는 거지 사랑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몰입은 몰입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몰입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몰입보다 조금 더 쉬운 단계, 좋아하게 되면 몰입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좋아하지 않은 분야의 책을 읽으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잠이 솔솔 옵니다. 그런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땐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나 그거 안 해봐갖고 나 못해. 안 할래. 가 아니고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 안 해본 것들을 해보세요. 그렇게 경험이 쌓이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고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면 몰입하게 되고
몰입이 반복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몰입의 단계에 있고 사랑의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으신가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